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기가 한 일 때문에 시동생 보기가 너무 부끄러워 야밤에 마을을 떠난 과수댁 형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예전에 전라도 어느 곳에서 충청도로 김씨성을 가진 사람이 머슴살이를 하러 왔다. 김씨는 10살 무렵 꼴머슴에서 시작해서 30하고도 중반이 넘을 때까지 머슴을 살았는데 그때까지 장가를 못 들었다. 조선시대는 조혼하던 시대라 30대 중반이면 손자를 보는 사람도 꽤 있었다. 그런데 김씨가 할아버지가 될 나이에 장가를 못 간 이유가 무엇이냐고. 그거야 돈이 없어서였다. 왜 돈이 없냐고. 그동안 사경받은 것은 다 뭐 했느냐고. 노름하느라고 다 탕진했다. 도박에 미쳐서 틈만 나면 노름하느라고 그의 사경을 미리 당겨서 썼고 그것도 모자라 여기저기에서 돈을 빌렸다. 어느새 대추나무에 영 걸리듯 빚이 많아지고 감당하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고향 땅에서 야반도주한 것이다. 야반도주한 마을에는 성이 이씨인 청년이 있었는데 이 친구 역시 노총각인데다 노름판에서 살다시피 했다. 꾼은 꾼을 알아보는 법이라 두 사람은 금방 여러 해 사귀어온 지기처럼 막역한 술친구가 됐다. 하루는 둘러앉아 노름하는데 두 사람이 다 털렸다. 특히 이 씨는 유산으로 받은 8마지기 논문서를 하루 저녁에 다 녹여 없앴다. 돈이 떨어졌으니 별 수 있나. 노름판에서 물러나 뒷전에 앉았는데 전 재산을 다 잃었으니 속이 타들어갔다. 옆에서 김 씨가 툭 쳤다. 여보게, 이 돈 다 잃고 말 거야? 어디 가서 돈 좀 구워와? 이 사람아, 이 야밤에 어디 가서 돈을 빌려와? 자네 형수님이 돈놀이 하잖아. 얼른 가서 자기 전에 가져와. 가져오다니 내가 돈 맡겨놓았나? 말하는 꼰세하고는. 투덜거리면서 이 씨는 일어났다. 한번 가볼 생각이었다. 같은 마을에 이태 전에 바로 손위 형님이 죽어서 과수댁이 된 형수가 젖먹이 하나 데리고 살고 있었다. 과부는 은이 서말이고 호라비는 이가 서말이다 라는 속담도 있고 원래 물려받은 재산도 조금 있었지만 형수의 재산을 늘리는 솜씨가 워낙 남달랐다. 생각해보니 이 밤중에 돈이 있을 곳은 마을에서 그 집밖에 없었다. 하지만 형님이 병으로 죽고 난 뒤에 자기를 쳐다보는 형수의 눈길은 무언가 늘 부담스러웠다. 전 재산을 노름판에 다 털어넣었으니 본전을 찾기는 찾아야 했다. 이 씨는 무거운 걸음을 옮겼다. 가서 뭐라고 거짓말을 하나? 형수네 앞마당에 들어가서 으흠 하고 놀라지 않도록 미리 인기척을 하였다. 형수님, 주무세요? 컴컴하던 방에 불이 켜지더니 조금 있다가 방문이 열렸다. 이 밤에 도련님이 웬일이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이 씨가 방 안으로 들어갔다. 형수는 누워있던 옷차림 그대로이고 방 한쪽에는 젖먹이가 자고 있었다. 형수님, 아무 곳에 좋은 밭이 나와서 급하게 왔어요. 아니, 이 밤중에요. 그 사람 사정이 그렇게 됐어요. 마을을 뜬대요. 지금 계약해야지 이 시간 놓치면 못 사게 돼요. 돈 좀 있는 대로 빌려주세요. 형수가 조금 생각하는 것 같더니 방 한쪽에 있는 궤 2개 가운데 하나를 열쇠로 열어주며 말했다. 궤 안에 돈이 있어요. 계산 잘해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고 나중에 형편될 때 채워놓으시면 돼요. 궤 안을 들여다보니까 과연 엽전 꿰미가 수두룩했다. 돈을 꺼내려고 고개를 숙이는데 순간 형수가 벌떡 일어났다. 등잔불을 손으로
확 끄더니 시동생을 잡아당겼다. 형수가 풍기는 지분 냄새에 이 씨는 순간 아득해졌다. 동시에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리를 교차했다. 형수님이 많이 외로웠던 모양이구나. 남자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눈 딱 감고 모르는 척 장단을 맞춰주면 앞으로 노름미천 걱정은 없겠구나. 아니다. 내가 노름에 미쳐서 지랄하다가 이제는 집안까지 망하게 만드는구나. 죽어서 형님 얼굴을 어떻게 볼꼬? 순간 이 씨는 형수를 살그머니 무안하지 않게 그러나 마음을 담아서 단호하게 몸에서 떼어냈다. 돈꿰미는 그대로 두고 방에서 나왔다. 이 씨는 마당에서 새벽 하늘을 한번 올려본 다음 심호흡을 몇 번 했다.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것 같았다. 논문서를 다시 찾기는 틀렸고 내년에는 남의 집 머슴이 되는 귀한 팔자가 되겠구나. 살인문을 나서는데 형수가 숨을 죽여 낮게 흐느끼는 소리가 바람결에 들리는 것 같기도 했다. 잠깐 서서 귀를 기울였다. 아무 소리도 안 났다. 아니겠지. 저러다가 혹시 나쁜 생각이라도 하면 어쩌나 젖먹이도 있는데 보시 가운데 육보시가 제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가끔 있던데 내가 너무 잘난 척한 건가? 그러나 이 씨는 돌아서지 않았다. 누구나 짊어질 삶에 무게가 있는 법이니깐 어떻게 짊어지는가 하는 것은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어떻게 하던 누가 그것을 잘못했다고 나무랄 수 있겠는가? 세상은 칠흑 같았고 별들만 하늘에서 총총하게 빛나고 있었다. 노름방으로 가서는 김 씨를 불렀다. 김 씨는 이 씨를 보자마자 물었다. 돈 안 가져왔냐? 그것보다 너 우리 형수님 집에 가면 형수가 무슨 소리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꼭 듣고 하자는 대로 해라. 왜 그러는데?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그리고 지금부터 노름은 끊어라. 나도 끊을 생각이다. 만일 또 노름한다는 소문이 들리면 내가 도끼를 가지고 가서 내 손모가지를 잘라버릴 것이다. 시동생이 자기를 떨치고 간 뒤에 과수댁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금 울었다. 그러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시동생에게 집적대다가 창피를 당했으니 이제 이 동네에서 살 수가 없겠구나. 멀리 떠나야겠다. 머리로는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도 몸은 주섬주섬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러는데 마당에서 누가 찾았다. 아주머니 계셔요? 짐을 챙기다 말고 방문을 여니 시동생의 노름 친구 하더니가 서 있었다. 왜 그러세요? 저 아주머니 시동생이 가보라고 해서 왔는데요. 과수댁은 시동생이 머슴 친구를 보낸 뜻을 알 것 같았다. 고마워해야 하는 건지 미워해야 하는 건지 머리가 복잡해졌다. 다른 말은 없으시고요. 예, 다른 말은 없고 아주머니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고 하던데요. 과수댁은 김 씨에게 마구간에 가서 소를 가져오고 마구간 근처에 길마와 걸채가 있으니까 길마를 찾아 소등에 올려놓고 그 위에 걸채를 얹으라고 시켰다. 조금 있으니 김 씨가 다 했다고 했다. 그러자 그녀가 방으로 들어오라 했다. 머뭇머뭇 방으로 들어가니까 구석에 있는 궤를 걸채 양쪽에다 실으라고 했다. 다 실으니까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던 과수댁이 젖먹이를 들러엎더니 말했다. 아저씨, 결혼했어요. 아니요, 안 했는데요. 고향은 어디예요? 전라도 어딘데요? 그럼 총각 고향에 같이 가서 나랑 삽시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그 궤에 들어있는 게 전부 다 돈이에요. 가서 집 사고 논 사고 밭 사고에서는 재미지게 같이 삽시다. 고향에 빚이 많은데요. 내가 다 갚아줄게요. 까짓 거 그럽시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마을을 떠나게 됐다. 양쪽에 걸채에 돈괴를 싣고 여자는 가운데 타고 김 씨는 속옷비를 붙들고, 김 씨가 나가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인 집에 있는 짐을 들고 와야 할 것 같았다. 돈 몇 푼 꿍쳐놓은 것도 챙겨야겠고. 그래서 여자 보고 잠시만 속옷비를 붙들고 있으라고 했다. 집에 급히 다녀와야겠다고. 김 씨가 집에 뛰어갔다 와보니깐 어렵소. 소가 없네. 여자도 없고. 한밤중이라 어디에 있는지 찾아도 못 찾겠어. 그래서 팔자를 고치기는커녕 헛물만 켰다. 그런데 이놈의 소가 자꾸 앞만 쳐다보고서 갔다. 어디를 알고 가는지 몰라도 자꾸만 갔다. 언제 소를 몰아봤나. 김 씨는 안 오고 소 가는 대로 가는 수밖에. 시간이 많이 지났다. 아무래도 김 씨가 자기네를 놓친 것 같았다. 에라 모르겠다. 죽기밖에 더 하겠나. 새끼 때문에 죽는 것은 절대 못하겠고. 가다가 처음 만난 남자를 연분으로 알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속옷비를 붙들고 갔는데 그러는 사이에 어느새 환하게 날이 밝았다. 밤새 갔으니 아무리 소걸음이라도 멀리 갔지. 그때 어디서 음매하는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를 들은 소가 갑자기 경주마같이 그야말로 쏜살같이 달려나갔다. 그러더니 어느 집 살인문을 후다닥 봤더니 마당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마구간에서 송아지 한 마리가 후다닥 뛰어나와서는 암소의 젖을 쭉쭉 빨아먹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집주인 남자가 나와서 보니까 희한한 일이 다 있었다. 송아지가 젖을 먹고 있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 이 소가 예전 자기네 암소네. 그런데 모르는 여자가 탔어. 그래서 물었지. 누구세요? 그러자 내달리는 소에서 안 떨어지려고 얼굴이 새파래져서 산똥을 사던 여자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나 좀 내려주세요. 내려가서 얘기합시다. 그래서 여자를 내려놓으니까 그녀가 중간중간 불리한 말은 빼먹고 사실 얘기를 했다. 이야기의 요점은 혼자 사는 과수댁이라 이거였다. 그 말을 들은 남자가 자기 신세도 이야기했다. 마누라가 오래 아프다가 1년 전에 죽었는데 마누라 약값 갚느라고 얼마 전에 장에 나가 소를 갖다 팔았다. 지금 그 송아지가 바로 암소 새끼다. 새끼 우는 소리를 듣고 핏줄이 부르니 찾아온 것 같다. 천륜의 정이란 참으로 놀랍다. 하지만 이야기의 요점은 혼자 사는 호랍이라 이거지. 남자의 말 끝에 이리저리 잴 것 없이 여자가 단도직입으로 내질렀다. 내가 돈을 좀 가지고 왔어요. 집은 이미 있는 것 같고, 이 돈 가지면 논밭 몇십 두락은 살 테니까 둘이 같이 삽시다. 남자가 대답했다. 내가 할 말이 바로 그 말이오. 소가 맺어준 연분으로 만난 두 사람은 같이 살았다. 물론 그 모습은 재수가 없어서 허탕만 친 거지만 다행하게도 과수댁의 새 짝꿍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다. 조금 맹했지만 그 정도야 애교였다. 희한하게도 소문을 듣고 시동생이 한 번 찾아왔었다. 전 형수의 새 남편을 형님이라 부르면서 아주 좋아했다. 신랑이 뒷간에 갔을 때 시동생이 지나가는 말처럼 먼 산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머슴김 씨는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일은 아무도 몰라요. 나도 잘 기억이 안 나는걸요. 죽을 때까지 묵고 삽시다. 시동생이 다녀간 후 과수댁의 태도는 예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당당하고 의젓해졌다. 사는 게 아주 즐거우니까 왜 안 그렇겠는가?
무엇이 그리 즐겁냐고? 배 속에 돌째가 들어섰기 때문이지. 누가 말하길 신랑의 그림자만 밟아도 애가 들어서는 사람이 있다던데 새댁이 그런 사람 아닌 줄 모르겠다. 둘이 붙어 산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애가 들어서니 말이다. 그래도 좋은 일이니 축하해줘야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드리겠습니다. 꼴머슴은 뗄나무나 꼴을 베는 일을 하는 어린 머슴을 말합니다. 이태 두 해입니다. 과수댁은 과부집 혹은 과부의 높임말입니다. 지부는 전통사회에서 연지와 백분을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연지는 여자가 화장할 때 입술이나 뺨에 찍는 붉은 빛의 염료입니다. 백분은 얼굴빛을 곱게 하려고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의 하나입니다. 주로 밝은 살색이나 흰색의 가루로 되어 있으나 고체나 액체 형태로 된 것도 있다고 합니다. 길마는 짐을 싣거나 수레를 끌기 위하여 소나 말 따위에 등에 얹는 기구입니다. 걸체는 소의 길마 위에 덧 얹어 볕단이나 보릿단 등을 싣는 기구입니다. 산똥은 배탈이 나서 먹은 것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나오는 똥을 말합니다. 생똥은 산똥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지방의 방언이라고 하는군요.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이야기를 구현하시는 분은 1996년 당시 76세였던 이기도 옹입니다. 채록 장소는 충남 홍성군 홍동면 노인회관입니다. 이 이야기를 최운식 교수님을 포함한 여러 교수님들이 편집해서 한국 구전설화집 6권, 홍성편 제1권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위의 이야기가 모본입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민속 대백과사전, 국립민속박물관, 온양민속박물관, 간송미술문화재단 그리고 숭실대 한국기독교박물관에 기사와 사진, 그림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준근의 작품을 모아 기산 풍속화에서 민속을 찾다 라는 제목으로 국립민속박물관이 특별 전시회를 하고 작품을 모아 도록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는 도록을 참고했습니다. EBS 방송에서 2016년 방영한 역사 채널이 조온의 비극에서 몇 장면을 캡처했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신윤복, 김득신, 김준근 그리고 성엽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크라우드픽, 123RF, 픽사베이, 게티이미지뱅크, 픽스타, 그리고 핀터레스트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 쿨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전에는 10시였는데 1시간 더 여유를 가지는 걸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